자,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진짜 이제 기백의 진짜 마지막이에요. 공간도형의 진짜 두 번째 테마. 정사형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공부를 할 거고, 정사형은 공부를 할 때 되게 핵심적인 테마가 몇 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개념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정사형이라는 말을 잘 봐봐. 정사형. 정사형 이거 중국말이에요. 정사형 중국말이고, 이 정사형을 한국말로 바꿔볼까요? 한국말로 바꾸면 수선의 발 들의 모임. 오케이. 수선의 발들의 모임이에요. 모임. 그러니까 우리가 쓴 수선의 발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잖아. 그 수선의 발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도형이 바로 뭐야? 정사형이라는 거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어떤 점이 있거든. 점. 이 점을 그대로 평면에다가 뭘 내리고 싶은 거야? 정사형 내리고 싶은 거야. 정사형 뭐라고요? 수선의 발들의 모임이라니까? 그럼 여기서 그대로 뭘 내려? 수선의 발을 하나 딱 내리는 거죠? 그럼 뭐가 돼요? 점 하나를 그대로 뭐야? 수선의 발 내렸으니까 점 하나 콕 찍히겠지. 그래서 이게 바로 정사형이에요. 정사형. 점을 정사형 시키면 당연히 뭐가 되겠니? 그렇지, 점이 되겠지. 왜? 수선의 발들을 모아놓을 건데 어차피 수선의 발이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으니까 점을 정사형 시키면 뭐가 된다? 그렇지, 그냥 점이 된다. 근데 만약에 여기 이렇게 선분이 있어요. 뭐 직선이라고 해도 좋고 선분이라고 해도 좋고. 자, 이제 이거를 그대로 뭐야? 이 평면에다가 정사형 시키고 싶대. 이 직선을 이 평면에다가 정사형 시키라고 했으니까 여기 직선 위에 있는 점을 쭉 내려서 어디로? 요 평면 위로 뭐야? 수선의 발 내리면 되겠지. 근데 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놈도 쭉 내리면 일로 오겠죠? 여기 있는 놈도 쭉 내리면 일로 오겠죠? 계속 쭉쭉쭉 내리면 일로 오겠지. 자, 정사형이 뭐라고요? 수선의 발들을 전부 다 모아놨기 때문에 얘네들을 그대로 연결시키면 뭐가 된다? 그렇지. 이렇게 또 다른 직선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얘가 바로 정사형이고요. 누구를 정사형 시켰더니? 그렇지. 선을 그대로 정사형 시켰더니 뭐가 된다? 여전히 직선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물론 이럴 수도 있어. 선을 정사형 시켰을 때 점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만약에 선이 여러분들 이렇게 생긴 거야. 이 칠판에서부터 여러분 쪽으로 쭉 뻗어나가는 직선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직선을 어디로? 이 평면 위로 정사형을 시키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점 하나로 딱 가겠지. 그래서 물론 멀 수도 있어. 그렇죠. 직선이 뭘로 바뀔 수도 있다? 점으로 바뀔 수 있다. 근데 이 정도는 뭐 문제로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선을 뭐 했을 때, 정사형 시켰을 때 역시 선이 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자고. 알겠지? 선을 정사형 시켜서 점이 되는 건 문제로서 가치가 없어요. 나오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을 정사형 시키면 선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자고. 이유는 수선의 발들을 전부 다 모아놨기 때문이죠. 괜찮죠? 그럼 자, 여기에 이번엔 선, 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이렇게 도형이 있다고. 그죠? 도형이 있어요. 평면도형이라고 할게요. 평면도형. 선생님은 저렴한 용어를 좋아하니까 이걸 뭐라고 부를 거냐면 판때기라고 부를 거예요. 판때기. 어떤 판때기를 평면에다가 정사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 위에는 점들을 전부 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다 수선의 발 내리는 거죠? 그럼 여기에 뭐가 만들어지겠니? 어떤 이렇게 도형이 만들어지겠지. 그치? 이게 바로 뭐가 다? 정사형이 된다. 정사형 역시 뭐가 된다? 그렇지. 얘가 뭐였기 때문에? 평면 도형이기 때문에 정사형 시키면 얘도 역시 평면 도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게 바로 정사형에 대한 간단한 예야. 점을 정사형 시켰을 때, 선을 정사형 시켰을 때, 그리고 평면 도형을 정사형 시켰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도 있냐면 입체 도형을 정사형 시켰을 때에 대한 개념도 있습니다. 그건 되게 핵심 테마이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다루도록 하고요. 일단은 정사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이렇게 점, 선, 평면 도형을 어떤 평면에다가 정사형, 수선의 발들을 다 모아놓은 정사형을 구하기. 이렇게 그림으로 여러분께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지?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이 정사형을 진짜로 구하는 방법은 했어요. 맞아? 이 평면이 어떤 평면일지라도, 그치? 막 생겨먹은 평면일지라도 어떤 점을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 전부 다 구할 수 있었니 없었니? 있었죠. 그러니까 얘는 이미 우리가 다 다뤄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심지어 어떤 것도 구할 수 있어. 이게 평면이 아니라 선이어도 여러분들이 수선의 발은 다 구할 수 있는 상황까지 온 거야. 그러니까 얘는 가볍게 패스할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잠깐만 보여줄게. 정사형에 관련된 문제를 만났어. 이게 정사형 문제라는 사실을 인지했어. 그런데 직선을 평면에다가 내린 정사형을 구하고 싶을 때는 보통 길이 구하라고 나옵니다. 어떤 길이를 구하라고 나오냐면 이런 길이를 구하라고 나와요. 아이고.
자, 여기에 선분이 있어. 직선이 아니라 어떤 선분이 있어요. 그 선분을 어디다가? 그렇지. 어떤 평면에다가 내린 정사형을 구하라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정사형을 구하면 선을 정사형하면 여전히 선이 된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랬을 때 이 길이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다. 자, 이 길이를 물어볼 때는 당연히 누굴 주냐면 이거의 방향성 줍니다. 방향성을 설령 주지 않더라도, 방향성을 진짜 주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문제에서 점으로 대신한다거나 이 두 점을 진짜로 줍니다. 알겠죠? 아니면 방향성을 진짜로 줄 수도 있고요. 그럼 여러 가지 것들을 이용해서 일단 방향성을 구해주죠. 됐죠? 그런 다음에 당연히 정사형을 시켜야 되니까 이 평면에 대한 정보도 줄 거야. 이렇게 평면에 대한 정보도 줄 건데 뭐 점으로 줄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다양한 정보들을 주겠죠? 자, 여기서 방향성을 이용하고 싶으면 여기서도 역시 방향성을 끄집어 보면 되겠지? 평면의 방향성은 뭐야? 그렇죠. 법선이죠. 이제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되냐면 이런 원리를 쓰면 돼. 이 그림을 옆에서 잘 쳐다보잖아요. 이 그림을 옆에서 잘 쳐다보면 이 노란색 길이와 이 빨간색 길이의 관계가 보입니다. 이 노란색 길이와 이 빨간색 길이의 관계가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 노란색 길이를 위로 쭉 붙인 거야. 이렇게 위로 쭉 붙였죠? 그럼 이게 바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야. 그랬더니만 얘가 뭐야? 수직이지. 왜 수직이야? 이게 수직이니까 이게 수직인 거지 뭐. 괜찮죠? 그대로 올렸기 때문에 평행이동해서 올렸죠? 그러니까 얘가 수직이니까 얘도 수직인 상황이 된 거야. 근데 문제에서 당연히 이 정사형의 길이를 구하라고 할 거니까 이 길이를 주겠죠. 이 길이는 준단 말이지. 괜찮지? 그러면 내가 원하는 이 답을 구하고 싶으면 여기에 무슨 삼각형이 보여요? 직각삼각형이 보이죠? 이 직각삼각형에서 90도를 제외한, 이 직각을 제외한 나머지 각을 하나만 알면 이 하트와 답의 관계를 구할 수 있잖아. 맞아? 하트와 답의 관계는 무슨 관계? 그렇지. 코사인의 관계겠죠.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문제에서 준 하트에다가 그대로 뭐만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코사인 세타만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자, 이때 이 세타라는 거에 의미하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세타라는 건 누구랑 누가 이루는 각이냐면 원래 도형과 그걸 정사형 시켜야 될 평면, 그 평면이 이루는 각이야. 이 평면을 그대로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간 거잖아. 그치? 이 세타라는 각 자체가 원래 도형과 정사형된 도형이 이루는 각,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겠죠. 두 이루는 각, 두 도형이 이루는 각에다가 코사인을 가볍게 걸어주면 뭐가 된다? 정사형이 된다. 여기서 이 답이라는 게 뭐다? 정사형. 그리고 이 하트라는 게 뭐다? 원래 도형. 그래서 문제에서 정사형의 길이를 구하라고, 길이에 관련된 문제니까 정사형의 길이를 구하라고 나오겠죠? 이 길이에 관련된 문제를 만났을 때는 원래 도형의 길이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했을 때 무엇이 된다야? 정사형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돼요. 근데 얘들아, 이것도 잘 봐야 된다. 선생님, 이 빨간색이 원래 도형인지 파란색이 원래 도형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아니, 빨간색이 정사형이고 파란색이 원래 도형일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 문제는 너무나도 쉽기 때문에 빨간색을 파란색에 정사형 시켰으니까 빨간색이 원래 도형이고 파란색이 뭐야? 정사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할 수가 있잖아. 그런데 여러분들 응용 문제를 만났을 때는 이렇게 딱 보자마자 뭐가 정사형이고 뭐가 원래 도형인지를 잘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어. 이렇게 분간이 잘 안 될 때는 어떤 원리를 이용하면 되냐면 아무튼간 이 빨간색과 파란색이 정사형의 관계라는 사실은 인지할 수가 있죠.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원래 도형이고 둘 중에 하나는 정사형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런 다음에 원래 도형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것이 정사형이다. 이 정사형에 대한 개념을 쓰고 싶지? 그러면 원래 도형과 정사형을 여러분들이 빛이라는 빛이라는 매개체로 이렇게 연결을 해보는 거야. 지금 이 그림에서는 빛이라는 매개체가 얘인가요? 됐죠? 빛이라는 매개체를 여러분 스스로 머릿속으로 고안을 해내는 거야. 빛이라는 매개체가 지금 이게 노란색 맞나요? 됐죠? 이 노란색이라는 빛과 뭐 한쪽? 그렇지, 수직인 쪽. 이 노란색이라는 빛과 빨간색이 수직인가요? 아니죠. 이 노란색이라는 빛과 누가 수직이야? 그렇지, 파란색 평면이 수직이지. 그때 이 파란색 쪽에 있는 놈을 얘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정사형. 이렇게 불러주면 돼요. 빛이라는 매개체를 머릿속으로 재빨리 떠올린 다음에 그 빛이라는 놈과 뭐 하고 있는 쪽, 수직으로 만나고 있는 쪽, 걔가 바로 정사형이야. 따라서 답은 정사형이라는 놈은 원래 물체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다는 이 정사형의 원리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림자 문제를 만나게 될 건데, 뒤에서 좀 이따가 설명할 건데, 태양광선 문제를 만나게 될 거야. 그때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건 뭐냐면 정사형은 그림자다. 정사형은 그림자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들이 간혹가다 존재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보통 정사형
그 개념을 설명 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도형에다가 빛을 이렇게 쭉 쏴서 그림자를 만들어서 정사형을 설명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림자는 곧 정사형이다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거든. 근데 그것이 아니야. 정사형은 수선의 발들을 모아놓은 거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자의 개념을 썼으나 그림자가 반드시 정사형이 되는 것은 아니야. 정사형이 누군지를 판단하고 싶으면 원래 물체와 정사형 두 놈을 뭘로 연결했을 때, 빛이라는 매개체로 연결했을 때 수직인 쪽이 정사형입니다. 따라서 원래 물체가 정사형이고 원래 물체가 정사형이고 그림자가 원래 도형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림자는 정사형이다 절대로 그렇게 기억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좀 더 진행을 한번 해보자고. 이번에는 여기에 평면 도형이 있어요. 평면 도형이 있고 얘를 이 바닥에다가 정사형 시키고 싶은 거야. 그럼 평면 도형을 그대로 바닥에다가 정사형 시키면 이 평면에 평면 도형이 또 나오겠죠. 괜찮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정사형이고 둘 중에 하나가 원래 도형이었다는 뜻이야. 여기까지 괜찮지? 그럼 보통 이렇게 평면 도형을 정사형 시키라 그러면 이 평면 도형의 넓이와 정사형된 물체의 넓이의 관계를 물어봅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평면 도형을 줬으니까 이제 넓이 가지고 놀자는 얘기지. 그럼 넓이와 넓이는 서로 무슨 관계에 있다? 정사형의 관계에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수직으로 뿌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원래 도형 뭐야? 원래 도형이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정사형이 되는 거지. 이렇게 설명을 들을 때는 원래 도형이 뭔지 정사형이 뭔지를 정확히 구분할 수가 있어요. 너무 쉬우니까. 설명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를 만나더라도 항상 생각을 하자는 거지. 이 두 물체를 빛이라는 매개체에 의해서 연결시켜 버리는 거야. 괜찮아요? 그러면 이 빛이라는 매개체와 수직인 쪽은 빨간 쪽이야? 하얀 쪽이야? 그렇지. 빛이라는 매개체와 수직인 쪽은 이 빨간색 쪽이기 때문에 이 빨간색을 정사형이라고 하고 이걸 원래 도형이라고 할 거야. 그럼 문제에서 요놈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얘가 하트가 되겠죠. 그쵸? 원래 도형의 넓이. 이 하트에다가 그대로 코사인 세타를 곱했을 때 정사형의 넓이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때 코사인 세타는 당연히 뭐 해야 돼? 이 평면 도형을 포함하고 있는 뭔가가 있겠죠. 평면 도형을 포함하고 있는 이런 판때기가 있겠죠. 괜찮아요? 그리고 이 정사형을 포함하고 있는 판때기가 있겠지. 이 빨간색 판때기와 이 하얀색 판때기가 이루는 예각 구할 수 있잖아. 그 예각에다가 코사인을 붙인 걸 그대로 곱해주기만 하면 원래 도형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뭐가 된다? 정사형이 된다. 이 원리를 그냥 쓸 수 있어요. 이제 조금 설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원래 도형을 지금부터 뭐라고 쓸 거냐면 S라고 쓰겠습니다. 원래 도형이라고 한국말로 안 할 거고 S라고 쓸 거예요. 됐죠? 그리고 정사형을 답이라고도 안 쓰고 뭐라고 쓸 거냐면 S 다시라고 하겠습니다. 프라임 아니고 S 다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억하는 거야. 정사형 S 다시는 원래 도형 S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되고요. 문제를 읽었을 때 이게 정사형의 관계라는 걸 인지한 다음에 둘 중 하나를 S, 나머지 하나를 S 다시라고 하면 돼요. 근데 얘네 두 놈이 있어. 이 두 놈이 있는데 빛이라는 매개체에 의해서 얘를 연결해 봤더니 여기가 수직이죠. 그럼 얘가 정사형이야. 얘가 정사형이니까 정사형을 S 다시 그리고 원래 나머지 도형을 S라고 여러분들이 딱 세팅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 놓고 나서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하면 S 다시는 S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것이다 라고 식을 써서 바로 대입하고 끝내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S와 S 다시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결정해야 된다. 그림자가 S 다시가 아닌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가 간단한 평면 도형에 관한 정사형까지 여러분들 설명을 했네요. 자, 그런데 계속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림자가 정사형이 아닌 거거든? 그림자가 정사형이 아닌 거야.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원기둥이 있는데 선생님이 원기둥을 이렇게 자른 거야. 자, 잘랐어요. 원기둥이 원래 있었는데 이걸 이렇게 쑥 잘랐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이 도형과 이 도형은 서로 무슨 관계에 있겠니? 정사형 관계에 있겠죠? 맞아? 두 놈은 서로 정사형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 왜? 빛이라는 매개체로 얘를 연결해 본 거지. 이렇게 빛이라는 매개체로 얘를 연결해 봤더니만 여기가 수직이네요. 됐죠? 됐니?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S, 하나를 S 다시라고 놔야 되는데 정사형을 S 다시라고 놓을 거니까 얘가 이제 S 다시가 되는 거죠. 괜찮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S가 되는 거지.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두 놈의 관계식 하나를 만들고 싶은데 S 다시라는 놈은 S에다가 무엇을 곱해주기만 하면 된다? 코사인을 곱해주기만 하면 된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내가 얘를 자를 때 어떻게 자르냐면 30도의 각을 이루도록 얘를 자른 거야.
됐죠? 그리고 요 물체의 넓이를 한번 구해봤더니 요 바닥에 있는 원의 넓이가 3파이였대요. 됐죠? 그럼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냐면 비스듬히 잘랐을 때 만들어지는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답이었거든? 맞아? 그럼 이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여기다가 그대로 때려 박으면 돼요. 자, S 다시 그대로, S 다시 자리에 뭐 넣으면 돼? 그렇지. 3파이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S는 내가 원하는 답이고요. 코사인 30도인가요? 자,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얘랑 이루는 각이 30도라고 했지 이 평면과 이 평면이 이루는 각이 30도라고 말한 적이 없어. 반드시 이 코사인 자리에다가는 누구를 써야 돼? 그치. S와 S-를 포함하고 있는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을 써야 된다고. 그러면 이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둘을 만나게 억지로 평행이동해서 여기까지 갖고 와야겠지. 그러면 이 평면과 이 평면이 이루는 각은 30도가 아니라 몇 도가 되는 거야? 그렇죠. 60도가 되는 거죠. 이런 거 다 조심해야 됩니다. 아시겠지? 그래서 이 코사인 자리에다가 무엇을 써야 된다? 코사인 60도를 써야 된다. 따라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S, 비스듬히 잘라서 만들어지는 이 타원의 넓이는 정사형을 이용해서 뭐라고 외치면 됩니까? 그렇지. 6파이라고 여러분들이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요거 주의해야 되고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하나만. 가장 어려운 난이도라고 해가지고요. 정사형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사형이 아닌 거. 근데 결국 정사형이 아니지만 문제를 풀 때는 정사형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거야. 똑같아. 원기둥이 있었거든? 원기둥이 있었는데 이쪽도 잘라버리고 이쪽도 잘라버린 거야. 요건 바닥이랑 60도를 이루도록 잘라버린 거고요. 바닥이랑 60도를 이루도록 잘라버린 거고 얘는 몇 도를 이루도록 잘랐냐면 45도를 이루도록 잘라버렸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60도 잘랐고 45도 이루도록 잘랐어.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갑자기 뭘 구하라고 했냐면 요놈의 넓이와 요놈의 넓이의 관계를 물어볼 때가 있어. 두 놈의 넓이의 관계를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맞아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두 놈은 정사형의 관계가 아니야. 왜? 두 물체를 매개체를 생각하자고 했죠? 빛이라는 매개체를 이용해서 연결시켜 봤을 때 맞아? 둘 다 이 빛이라는 매개체랑 수직입니까? 아닙니까? 수직이 아니잖아. 둘 다 빛이라는 매개체가 수직이 아닐 때는 당연히 두 놈 중에 한 놈을 정사형이라고 외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세팅을 해주는 게 좋냐면 이 빛이라는 매개체와 수직이 되는 보조 판때기 하나를 만듭니다. 보조 판때기. 됐죠? 보조 판때기를 딱 만들어 놓고 얘를 잘라버렸더니만 여기에 뭐가 만들어져? 그렇죠. 자, 이렇게 원이 만들어지네. 괜찮나요? 여기에 원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 원의 넓이는 당연히 문제에서 줍니다. 선생님이 편하게 3파이라고 해볼게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때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냐면 두 놈을 동시에 보려고 노력하지 말고 이쪽에서 한번 문제 풀고 이쪽에서 한번 문제 풀어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쪽에서 한번 문제 풀어주고 이쪽에서 한번 문제 풀어주면 된다고. 이쪽 자르고 생각해봐. 이쪽만 생각해보면 아까 그 문제랑 똑같잖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두 물체를 비교해봤더니 둘 중 하나는 정사형이라고 외칠 수가 있죠. 왜? 빛이라는 매개체에 의해서 수직으로 만나는 파란색 판때기가 보이잖아. 괜찮지? 이 파란색 판때기를 뭐라고 할 거야? S-라고 해야죠. 맞죠? 그리고 얘를 뭐라고 해야 돼? S라고 해야겠지. 그러면 두 놈의 관계는 정사형의 관계니까 S-는 S에다가 코사인을 곱해주면 되는데 눈에 60도 보인다고 60도라고 쓰면 안 된다고 했어요.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써야 된다고 했으니까 몇 도? 그렇지. 30도가 되겠네요. 요렇게 누구? S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같은 원리로 이번엔 이쪽에서 바라보게 되면 얘도 역시 뭘로 표현할 수 있고 S-로 표현할 수 있고 얘를 뭘로 표현해야 돼? 그렇지. S로 표현을 해야 되네요. 괜찮아요? 빛이라는 매개체와 수직으로 만나고 있는 얘가 바로 S-가 되는 거야. 괜찮지? S-를 구하는 방법은 S에다가 무엇을 곱해주면 된다? 코사인을 곱해주기만 하면 된다. 근데 두 물체가 이루는 각은 눈에 보이는 40도를 외치면 안 되고 정확히 얘를 만나도록 해서 이걸 해야 되는데 어차피 이게 45도니까 이것도 45도겠네요.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에 45도를 써주면 누굴 구할 수 있다? 이 S를 똑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둘의 관계, 아니 진짜로 넓이까지 구할 수 있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문제에서 둘의 관계를 물어봐도 가볍게 쓸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괜찮지? 반드시 얘네들이 항상 정사의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야. 빛이라는 매개체로 두 물체를 연결했을 때 수직인 쪽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정사형, 나머지를 원래 물체.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알겠죠?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정사형에 대한 개념도 여러분들 충분히 좀 익혔으니까 아주 유명한 거 2개만 여러분들 하고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 지어보자. 아주 유명한 거 2개.
태양광선 문제인데 여러분들 문제를 풀다 보면 태양광선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야. 그래서 태양광선 문제 중에서 제일 유명한 거 하나만 풀어주고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벽이 있어요. 바닥 있고 벽이 있어요. 이렇게 수직이야. 수직으로 만나고 있는 벽이 있는데 여기다가 선생님이 원판을 하나 딱 얹을 거야. 원판을 하나 딱 얹을 거야. 지금 이게 2D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3D로 그리려니까 좀 그림이 여러분 왜곡된 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어. 잘 보세요. 이게 판때기를 벽에다가 툭 놓은 거야, 이렇게. 그치? 그럼 판때기 씌우자. 판때기 씌우자. 이걸 옆에서 완전히 잘 쳐다보면 이게 마치 뭐처럼 보이냐면 이렇게 선처럼 보이겠죠. 실제로 얘는 원인 겁니다. 여러분, 원이야. 이게 바닥이랑 몇 도를 이루도록 기울여 놨냐면 60도를 이루도록 기울여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실제 도형은 원입니다. 됐죠? 원판때기를 지금 여기다가 툭 얹어 놓은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랬을 때 여기다가 태양을 하나 만들 거예요. 태양이 빛을 쫙 쏴주겠죠? 빛을 쫙 쏘는데 바닥이랑 몇 도? 그치? 바닥이랑 30도의 각을 이루도록 빛이 쫙 들어오고 있대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태양에서 빛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대.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있대. 괜찮죠? 자, 그랬을 때 여기에 뭐가 만들어지겠니? 그치. 요 판때기 때문에 그림자 하나, 이 판때기 때문에 그림자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파란색 그림자와 빨간색 그림자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 요런 문제를 만난 거야. 뭐 각각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놈을 한번 지금부터 구해보도록 할 거야. 일단 판때기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 문제에서 판때기의 반지름을 6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지금부터 시작 한번 해볼 테니까 잘 봐. 이 판때기가 벽에 비스듬히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태양의 빛을 쫙 쏴주면 그림자가 생길 건데 이 파란색 그림자와 이 빨간색 그림자를 동시에 생각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빛은 직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닥이랑 30도를 이뤘다고요? 그럼 그대로 여기도 30도를 이루도록 여러분들이 보조 태양광선을 하나 뿌려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그러고 나면 보일 것입니다. 뭐가 보이냐면 이 판때기 전부가 이 바닥 그림자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야. 이 바닥 그림자에 영향을 주는 판때기를 여러분들이 따로 표현할 수 있어요. 됐죠? 같은 원리로 이 벽면에 생기는 그림자에 영향을 주는 판때기도 뭐야? 따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지금 옆에서 잘 본 그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치들을 마구잡이로 입력할 수가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자, 요 길이는 원래 판때기의 지름이죠. 그쵸? 요 길이는 원래 판때기의 지름이었으니까 이 길이가 얼마야? 12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커다란 직각삼각형에 의해서 전설의 비율이 있잖아요. 2대 1대 루트 3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6이 될 것이고 이 길이가 얼마가 될 것이냐면 6 루트 3이 되겠죠. 그냥 길이만 구한 거예요. 아시겠나요? 길이만 딱 구한 상태에서 뭐 할 거냐면 요 길이가 6이잖아. 그치? 근데 다시 한번 보니까 여기에 뭐가 보입니까? 직각삼각형이 보입니까? 요게 직각이겠죠. 이게 왜 직각이야? 이게 60도인데 이게 30도면 이게 직각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 평면이랑 태양광선이 수직하고 있었어. 얘는 태양광선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만들어주면 여기도 수직이겠죠. 맞아? 우리 눈에 뭐가 보여? 직각삼각형이 보일 것이라.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요게 6이라는 길이기 때문에 다시 이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 길이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자, 9가 되는 거야. 됐나요? 그럼 지금부터 세팅을 한번 해볼 거야. 이 파란색 바닥 그림자에 영향을 주는 판때기는 길이가 3인 판때기긴 판때기인데 진짜 판때기의 이름은 이거죠. 이 파란색 판때기의 진짜 모양은 얘야. 그러면 위에 있는 이 빨간색 판때기의 진짜 모양은 얘겠죠. 됐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파란색 넓이와 이 빨간색 넓이를 구할 줄만 알면 됩니다. 알겠나요? 파란색 넓이와 빨간색 넓이를 구할 줄만 알면 얘네 두 놈을 세팅할 수 있고 그러면 이 둘의 관계가 코사인의 관계, 이 둘의가 코사인의 관계다 해서 그림자의 넓이도 구할 수 있겠지? 그럼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야? 이 넓이는 이 길이를 이용하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위에까지가 3이니까 이 길이가 3이라는 얘기거든? 그럼 당연히 이 길이도 얼마라는 얘기? 3이라는 얘기죠. 괜찮아요? 그럼 여기다가 뭘 만들었을 때,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이 반지름의 길이가 6이었기 때문에 얘가 몇 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렇지. 60도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뭘 구할 수 있냐면 이 커다란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데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때는 60도라는 60분법보다는 뭐가 나? 호도법이 낫겠지. 호도법으로 바꾸면 얘가 3분의 파이가 될 것이고 그때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곱하기 r제곱 36 곱하기 세라
3분의 파이가 되겠네요. 됐죠? 그럼 둘이 잉 약분하면 12. 한 번 더 잉 약분하면 뭐야? 6. 그래서 얘가 6파이가 되겠지. 이 부채꼴의 넓이가 6파이가 될 거예요. 괜찮아요? 이렇게 6파이라는 부채꼴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거시킬 거예요. 누구를? 요 삼각형의 넓이를 제거시킬 거예요. 괜찮아요?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하는 게 제일 편하니까 밑변 3, 높이는 3루트 3. 됐지? 그럼 2를 곱한 다음에 반으로 쪼갰으니까 2분의 9루트 자 이렇게 3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건 요 넓이만이 아니라 이 파란색 넓이를 다 말하고 있는 거니까 괜찮지? 여기다가 정확히 몇 배 해주면 돼? 자, 2배 해주면 되겠지? 깔끔하게 답 쓰면 12파이 마이너스 9루트 3이 되겠네. 괜찮아요? 아, 이놈의 넓이. 이놈의 넓이를 구해버렸다고. 얼마라고요? 12파이 마이너스 9루트 3. 이놈의 넓이를 구해버렸습니다. 알겠지? 그러면 위에 있는 요 빨간색 원판의 넓이. 이거는 그냥 구한 거죠. 왜?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에? 6인 원판 빼기였으니까 원래 얼마였는데? 36파이였잖아. 거기서 그대로 누구를 빼면 돼? 파란색을 빼면 되기 때문에 이 빨간색의 넓이는 얼마라고 쓰면 됩니까? 24파이 플러스 9루트 3이라고 그냥 써주면 되겠지. 왜? 두 놈을 더했을 때 얼마가 돼야 되니까? 36파이가 돼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제 진짜 끝났어. 내가 원하는 요 바닥의 그림자, 이 바닥의 그림자와 이 파란색 원판대기는 서로 무슨 관계에 있다? 정사형 관계에 있다. 그럼 둘 중 하나를 S, 둘 중 하나를 S 다시라고 놔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두 놈을 빛이라는 매개체에 의해서 연결시켜 봤더니만 누가 수직이야? 얘가 수직이야, 얘가 수직이야. 그렇지. 원판대기가 수직이잖아. 그래서 얘를 뭐라고 놔줘야 돼? 그래요. 얘를 S 다시라고 놔줘야지. 그리고 내가 구하고자 했던 이 그림자를 뭐라고 놔줘야 돼? S라고 놔줘야겠죠. 그래 놓고 두 놈이 이루는 각 보여 안 보여? 보이지? 60도 보입니까? 따라서 이 둘의 관계는 S에다가 뭘 곱했을 때? 코사인 60도를 곱했을 때 뭐가 된다? S 다시가 된다를 이용해서 누구를 구할 수 있어? 그래요. 이 S라는 그림자를 구할 수가 있다. 알겠나요? S 다시는 얘잖아. 그치? 그럼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잖아요. 여기다가 몇 배 하면 돼? 2배 하면 깔끔하게 답을 얻어낼 수가 있겠지. 자, 같은 원리로 여기 있는 놈도 구할 수 있어 없어? 있겠죠? 둘 중에 누구를 S라고 놔야 돼? 그치? 빛이라는 매개체와 수직으로 만나고 있는 곳은 얘기 때문에 요 놈의 넓이를 뭐라고 놔야 되고 S 다시라고 놔야 되고 요 그림자를 뭐라고 놔야 돼? 그렇지. S라고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 두 놈의 관계는 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맞아? 여기가 60도니까 여기는 몇 도야? 그렇지. 30도가 되겠지? 따라서 S에다가 무엇을 곱했을 때? 코사인 30도를 곱했을 때 뭐가 된다? S 다시가 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S를 역추론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바닥에 있는 그림자, 벽면에 있는 그림자 두 놈의 넓이를 다 각각 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 이게 태양광선에 관련된 아주 대표적인 문제였대. 이제 진짜 마지막이야. 선생님도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 기백의 마지막 개념입니다. 마지막 개념. 바로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는 입체도형의 정사형이야. 입체도형의 정사형. 자, 입체도형의 정사형은요, 이걸로 설명을 하면 좀 편할 것 같아서 요거 하나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예. 보입니까? 원기둥이에요. 원기둥이 그냥 공중에 둥둥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비스듬히 공중에 떠 있어. 자, 그랬을 때 바닥에다가 이렇게 평면을 하나 딱 만들어 놓고요. 지금부터 태양을, 오케이? 태양을 그대로 위에서부터 비출 거야. 태양을 그대로 바닥에다가 이렇게 쫙쫙쫙 비추겠습니다. 됐니? 그러면 이 바닥에 뭐가 만들어지겠니? 그렇죠. 이렇게. 그림자가 하나 만들어지겠죠. 돼요? 그때 이 그림자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랍죠? 이 그림자의 넓이를 지금부터 구할 건데, 이 캔이라고 할까? 아니다, 원기둥. 이 원기둥을 이렇게 옆으로 기울여 놨는데 얼마만큼 기울여 놨는지는 문제에서 줄 거예요. 여기다가 그대로 꼬챙이 하나를 푹 꽂았더니 이 바닥이랑 60도의 각을 이루도록 그러도록 원기둥을 기울여 놓은 상태예요. 알겠죠? 그럼 태양이 그대로 빛을 쏴줘서 바닥에 그림자 하나가 만들어지겠지. 자,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입체도형의 정사형이라고 해가지고 이 개념을 써야 됩니다. 입체도형의 정사형을 풀고 싶으면 이 입체도형이랑 똑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판때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지?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건 다 판때기 가지고 놀았잖아. 그쵸? 근데 입체도형을 만났다고요? 흥분할 필요 없어. 우리는 원래 3D에 약해. 인간은 3D에 약하잖아. 그래서 3D를 뭘로 바꾸는 거야? 2D로 바꾸는 거야.
이 원기둥의 역할이랑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뭘 생각한다야? 그렇지. 판때기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판때기를 그릴 건데 빨간색 잘 보세요. 어차피 요만큼이 이 바닥에 있는 그림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만큼이 다 바닥에 있는 그림자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디만? 그렇지. 요만큼만. 그러니까 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반원만 이 바닥의 그림자에 영향을 줘. 이해됩니까? 이 반원만 바닥 그림자에 영향을 준다고. 지금 이 반원이 여러분들 이렇게 생긴 거거든. 그럼 얘는 이제 튀어나왔잖아. 튀어나왔으니까 그림자에 영향을 주겠지. 근데 요 밑에 있는 놈은 뭐야? 밑에 있는 놈은 요거잖아. 요거 안쪽에 있는 놈이잖아. 그럼 뭔진 모르겠지만 이 위에 있는 입체에 의해서 뭐야? 결국 그림자가 묻혀버릴 거 아닙니까? 괜찮지? 그러니까 튀어나와 있는 요쪽 요 판때기만 그림자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럼 얘가 가장 많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입체 도형들은 뭐야? 이 그림자에 다 묻히는 거야. 싹 묻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자, 같은 원리에 의해서 요 마지막에 여기 요거 보이죠? 요거 됐나요? 이것도 이제 뭐야? 뒤로 튀어나왔잖아. 가장 뒤로 많이 튀어나와 있는 요 부분이 맨 마지막에 있는 요 그림자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괜찮나요? 그럼 이 중간에 있는 요 엄청나게 복잡한 입체 도형은 대체 어떤 판때기로 대체가 될 수 있을까? 요 판때기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이 판때기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괜찮나요? 요 파란색 판때기, 이 파란색 판때기의 진짜 모양은 직사각형이야. 이 직사각형 판때기에 의해서 위에 있는 놈과 밑에 있는 놈의 그림자가 다 묻혀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걸 다시 옆에서 잘 쳐다보면요. 여기 원기둥이 원래는 뭘로 보여요? 옆에서 잘 쳐다보면 직사각형처럼 보이잖아. 그래서 방금 내가 그려놨던 이 판때기는 실제로는 얘랑 똑같은 거야. 옆에서 잘 쳐다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가운데 선생님이 만들어놨던 이 직사각형 판때기는 우리 눈에는 실제로 뭐야? 옆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고 있다는 얘기고.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노란색 판때기는 어떻게 보인다는 얘기야? 그렇지.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죠. 그럼 바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직선으로 보이고 있는 상태니까 그림자가 이렇게 쏴주면 여기에 그림자 하나 생기죠. 옆에서 보니까 좀 이해가 되죠. 이렇게 그림자를 쏴주면 이 밑에 파란색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림자가 생길 것이고, 제일 마지막으로 이 노란색 판때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림자는 여기 이렇게 생기겠죠. 이게 실제 그림이고 이걸 옆에서 잘 쳐다봐서 사이드뷰로 아주 간단하게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본 모양입니다. 그럼 이렇게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해가 되죠? 이 위에 튀어나오고 들어가 있는 요놈들은 결국 빨간색 판때기, 파란색 판때기, 노란색 판때기에 의해서 다 묻혀버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건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요. 어차피 그림자는 묻힐 테니까. 괜찮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그림을 보고 정사형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만드는 방법은 여러분들 그 수치를 정확히 입력하진 않고 대충 그냥 여러분들 해볼게요. 문제에서 당연히 이 원에 반지름 주겠죠? 그러면 요 판때기의 넓이 구할 수 있죠? 이 판때기의 넓이 구할 수 있죠? 그때 이 그림자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네들의 관계를 잘 생각해야 돼. 자, 두 놈은 서로 무슨 관계야? 정사형의 관계죠? 빛이라는 매개체에 의해서 수직인 쪽은 누구? 자, 바닥이네요. 됐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놓고 S, 얘를 뭐라고 두는 거야? S 다시라고 놔주면 되겠죠. 그러면 두 놈의 관계는 코사인의 관계이기 때문에 S 다시는 S에다가 코사인을 곱하면 된다. 이렇게 놓으면 되겠지. 그럼 두 놈이 이루는 각을 구해야 되는데 선생님 60도요. 60도는 자식아 문제에서 세팅해 놓은 각이지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은 아니에요. 자,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은 몇 도야? 그렇지. 30도가 되겠죠? 얘가 수직으로 만날 테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얘가 30도니까 여기다가 30도를 써줘야 된다고. 눈에 보이는 60도를 그대로 쓰면 망합니다.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똑같지 않니? 요것도 똑같이 이게 S면 이건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S 다시가 되는 거죠. 여기가 수직이니까. 그럼 두 놈이 이루는 각을 구하고 싶은데 어차피 빨간색과 빨간색이 이루는 각과 노란색과 노란색이 이루는 각은 똑같을 거 아니야? 따라서 이 문제의 경우에도 S 다시라는 놈을 S 코사인 뭘로 처리할 수 있다? 30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깔끔하게 답을 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진짜 마지막으로 요 파란색과 요 파란색이 이루는 각을 또 구하면 되겠지. 두 놈은 서로 무슨 관계다? 정사형의 관계다. 얘가 S고 얘가 S 다시겠네요. 왜? 빛이라는 매개체와 수직으로 만나고 있는 쪽은 바닥이니까. 이제 이 두 놈의 관계를 S 코사인은 S 다시요 라고 써주면 되는데 파란색과 파란색이 이루는 각을 구할 때는 바로 60도 요걸 써야겠지. 왜? 이놈과 바닥이 이루는 각은 얘네들이랑 다르죠? 바닥과 이루는 각은 60도기 때문에 여기다가 60도라는 각을 딱 써주면 누굴 구할 수 있다요? S 다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당연히 이 원기둥의 높이도 줄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넓이를 판때기의 진짜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괜찮아요? 따라서 x-를 구하면서 이 비스듬히 기울어진 원기둥에 해당되는 뭐도 구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림자까지도 여러분들이 정사형까지도 완벽히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해야 여러분들이 정사형 완벽한 개념까지를 다 공부했다고 여러분들 보는 거야. 아시겠죠? 기백은 개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개념 쭉 처음부터 다 돌려본다고 생각해봐. 그렇게 몇 시간 걸리지 않을 거야. 그런데 이 개념을 응용해서 문제가 너무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어려워하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이 개념을 딱 듣고 다음에 또 모르겠다 생각이 들면 또 돌려보고 또 돌려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시겠죠? 오랜 시간 기하 벡터 개념을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